얼마에 낙찰이 들어왔는데 28억이니까 이 사람 뭐 지 돈 뭐 얼마 썼겠어요. 얼마 들어갔겠어요. 아유, 진짜. 자기 돈 얼마 들어갔겠어요, 이거. 정말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. 투자에 확신이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다.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. 혼자 다 해놓고 죽 서서 개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. 혼자 다 해놓고 과실은 그렇게 확신 있는 사람들이 다 따먹는 경우도 있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당을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배당 그 법정 기일에 이제 불러요. 이제 법원에서 날라와요. 법원에 이제 배당이 언제니까 그때 이제 배당 참여를 해라. 그렇게 이제 배당 기일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때까지 이제 채권 계산해야 돼요. 그 대출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원금, 원리금 원리금과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이자 합산해가지고 이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고 당연히 이제 배당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죠. 이런 거는 뭐 제출은 안 해도 됩니다. 이건 뭐 제출하라는 얘기가 없어요. 어떨 때 간혹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채권 계산서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. 그죠? 채권 계산서를 안 넣으면 절대 안 되겠죠. 채권 계산서가 없는데 배당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. 그 다음에 배당금 교부 신청서를 반드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. 요거는 요거는 뭐 쓸모가 별로 거의 제출한 적이 없어요. 그 다음에 배당 절차는 요거는 이제 같이 딱 여기다 이제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제출해야 되고,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대표자가 아닌 자나 본인이 아닌 자가 갔을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갖고 가야지 배당금 수령을 할 수 있다. 그렇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탁계 가서 이제 서류로 갖춰서 찾으러 다시 또 와야 된다. 불편한 발걸음을 다시 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말 망설였던 물건인데 참 이게 NPL 시장에서 이 정도면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NPL 시장에서도 이 정도면 뭐 대박인 거죠. 이게 3배가 넘게 이게 3배를 벌었는데 거의 그죠. 대단한 거죠. 위치를 보면 부평 이제 삼산동이거든요. 이게 삼산동. 보면은 여기 이제 비구라 보통 이제 감정평가서 이제 이런데도 뭐 기계기구가 그 평가 명령서 이제 목록하고 다르게 기계기구 몇 점이 없어져 갖고 기구를 평가하지 못했다. 아니면 폐문 부재로 내부 실사를 할 수 없었다.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올라가면 이게 결국 위험 할증률이 커지는 거잖아요.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비딩 프라이스, 입찰 금액은 낮아지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황 조사를 위해서 이 공장에 출장했는데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해서 상세한 점유 관계는 알 수가 없다. 즉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공장은 보통 혼자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. 대부분. 내가 쓸 만큼 쓰고 일부는 또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. 뭐 식당도 임대주고 뭐 점포도 임대주고 조그마한 또 뭐 창고도 임대주고 다른 또 동종 유사 업종 기업하시는 분한테도 임차를 주고 뭐 여러 가지 임차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.
그래서 탐문 결과, 다만 탐문 결과에 탐문 결과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. 물어봤는데, 옆에 이웃에게 물어봤는데, 이건 뭐 법률적인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죠?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. 탐문 결과에 의하면,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1층, 2층 일부는 IPR, 2층, 3층 뭐 이런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고 구체적인 점유 관계는 미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. 네. 이런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뭐 임대 관계를 조사를 못 했다는 거죠. 이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뭐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뭐 최우선 변제금이라든지 우선 변제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. 참 외람된 얘기인데 이런 참 사업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. 사실은 마음이 아픈데도 어떻게 하겠어요. 이게 자본주의 시장의 룰인데 어떻게 하겠어요, 그거를. 참 마음은 안 됐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요거는요, 그래가지고, 요거 지금 이제, 새로 이제 뭘 하느냐 한번 다시 보면은, 요거를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, 지금 그 상황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. 그 내용을. 산업 자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, 산업이. 공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. 공장으로. 한번 보시면, 여기잖아요. 그죠? 여기인데요. 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공장으로. 이런 것만 잘 분석하면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확신이 없어서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있죠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요거잖아요. 요거 보세요. 여기 지금 새로 똑같이 업체가 들어왔잖아요. 업체가 타깃이 정확했던 거지. 이건 다시 봐도 정말 멋진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2016년도에 2016년, 2017년 사이에 나홀로 아파트를 또 통해서 또 엄청난 또 자기자본 수익률을 만들어낸 물건이 있어요. 나홀로 아파트. 이때부터 이제 그 아파트 폭등이 서서히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잘 그 저축은행과 잘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, 신고된 가짜 유치권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케팅도 적절히 잘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엄청난 나홀로 아파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.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저 떠먹여 주는 게 없어요. 이 세상에. 심지어 우리 부녀님들께서 손쉽게 접근하는 아파트조차도요. 분석하려 들어가자면 엄청나게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다. 네, 품등 요인들 있잖아요. 그죠? 역에서 접근성, 브랜드 가치, 세대수, 관리비, 뭐 난방 효율, 그다음에 경고성, 그다음에 각각 그 옵션들의 어떤 그 퀄리티, 기타 등등 엄청나게 품등 비교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. 거저 먹여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.
뭔가를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. 투자는요, 전쟁이에요. 정글이에요. 투자 한 번, 태어나서 투자, 제가 알기로는 투자 한 번도, 저기 부동산 복덕방 하시는 분들 투자 한 번 못 해본 사람들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특강 같은 거 할 때 막 이렇게,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. 투자는 전쟁이에요.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 뒷방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